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상훈 박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꾸 아프고 피곤한데 젊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건강 보조식품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봤는데 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그리고 세계 장수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매일 밤 단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장수 마을 사람들의 7가지 비밀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방법들을 알려드린 환자분들은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거짓말처럼 2주 만에 20년 전 체력을 되찾으신 분, 만성 피로가 완전히 사라진 분, 심지어 주변에서 요즘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된 분들까지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숨이 차고 피곤해지시나요?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노화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 각종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먹어봐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외로 정말 간단한 방법들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지나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7가지 습관을 매일 밤 딱 10분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떤 습관들이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냐고요? 지난 5년간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이곳 사람들은 평균 100세까지 살면서도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저녁 시간에 하는 특별한 루틴들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건강하게 사세요, 운동하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밤 이 습관 10분만 지켜도 30년 젊게 삽니다. 먼저 부산에 사는 74세 최 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씨 할머니는 65세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기 시작했고 70세가 넘어서는 무릎 관절염까지 생겨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시던 중 딸이 저를 소개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가 지금 와서 뭘 해봐야 소용있겠어요? 이미 몸도 망가졌는데.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밤 간단한 습관 7가지만 10분씩 하시면 몸이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저녁 루틴을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겨우 일주일 후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2주 후에는 무릎이 덜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됐다고 하셨고 한 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혈압도 안정됐으며 무엇보다 얼굴의 생기가 돌아서 주변 사람들이 요즘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이 7가지 습관을 지키시면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 주변 친구분들까지 모두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서 건강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수 마을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저녁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오키나와의 100세 할머니들도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90세 할아버지들도 모두 비슷한 저녁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비밀스러운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저녁 6시 이후 금식하기.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장수 마을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그들은 모두 저녁을 일찍 먹고 밤에는 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 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되죠.
그런데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정작 중요한 회복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도 저녁 6시 이후 금식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 오토파지 현상이 활발해진다는 점입니다. 오토파지란 우리 몸의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고 재생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활발해질수록 노화가 늦춰지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자, 먼저 저녁 식사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개운함을 느끼실 거예요. 만약 어쩔 수 없이 늦게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과일이나 견과류도 피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밤에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일의 당분도 결국 우리 몸의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는 괜찮아요. 캐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 같은 것들은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며칠은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시거나 심호흡을 10번 정도 해보세요. 대부분 5분 내에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 감사 일기 3줄 쓰기. 이것은 제가 장수 마을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였어요. 오키나와의 100세 할머니들은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까지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낮아지고 염증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텔로미어라는 것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의 끝에 있는 보호막 같은 건데 이것이 길수록 세포가 젊다는 뜻이에요. 서울에 사는 68세 박씨 아저씨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부산에 사시는 박정은 씨는 5년 전 아내를 여의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매일 혼자 지내면서 내 인생이 뭐가 좋다고 감사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일 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웃집 고양이가 인사해줘서 감사하다.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박 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했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요즘 잠도 잘 오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까지 시작하셨고 지금은 매일이 감사할 일투성이라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그럼 감사일기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으면 돼요. 큰 종이나 작은 수첩,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 줄에는 오늘 맛있게 드신 음식이나 만난 사람에 대해 적어보세요. 오늘 딸이 해준 미역국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동네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줘서 감사하다. 두 번째 줄에는 몸과 관련된 것을 적어보세요. 오늘 아프지 않고 잘 걸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세 번째 줄에는 하루 중 기분 좋았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창밖 새소리가 예뻐서 감사하다. 손자가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정말 작은 것도 괜찮아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글씨를 못 쓰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돼요. 중요한 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오실 거예요. 세 번째 습관, 발목 돌리기 50번. 이건 정말 쉬운데 효과는 놀라워요. 장수마을 할머니들은 저녁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어요. 발목을 돌리면 다리에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잘 올라가요. 그러면 온몸에 피가 잘 돌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특히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경남에 사는 71세 김준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다리가 자주 붓고 저려서 걷기가 힘들어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매일 밤 발목 돌리기를 시작한 후 2주 만에 다리 붓기가 많이 줄었대요. 한 달 후에는 산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며 지금도 매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세요. 소파나 침대, 어디서든 괜찮아요. 한쪽 다리를 조금 들어 올리세요. 무릎은 펴지 마시고 편하게 구부려도 돼요.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25번 돌리세요.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요.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25번 돌리세요. 다른 쪽 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너무 힘들면 10번씩만 해도 괜찮아요.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발목을 돌릴 때는 다리 전체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피가 잘 도는 증거예요. 네 번째 습관, 깊게 숨쉬기 10번. 숨쉬기는 누구나 하지만 제대로 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장수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 깊은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요. 깊게 숨을 쉬면 몸속에 좋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제주도에 사는 69세 오미자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에야 잠들어서 하루 종일 피곤하셨대요.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자꾸 늘려야 하고 낮에도 멍하니 있게 되더래요. 그런데 깊은 숨쉬기를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솔솔 왔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밤 11시면 깊은 잠에 빠지신대요. 깊은 숨쉬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히 앉거나 누우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볼록하게 나오도록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게 중요해요. 3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2초 동안 숨을 멈춰보세요. 이제 입으로 천천히 쉬세요. 5초 동안 천천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땐 3초, 2초, 5초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편하게 천천히만 하세요. 중요한 건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느껴보세요. 5번째 습관, 목과 어깨 천천히 돌리기.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계시거나 같은 자세로 있으시면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죠. 이걸 그냥 두면 두통도 생기고 잠도 안 와요. 장수마을 할아버지들은 매일 저녁 목과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요. 먼저 목 돌리기부터 해보세요. 편안히 앉아서 어깨는 그대로 두고 고개만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돌리시고 3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왼쪽도 똑같이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5번씩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위아래로 해보세요. 고개를 천천히 위로 올려보세요. 하늘을 보는 것처럼요. 3초 정도 유지하세요. 이제 천천히 아래로 내려서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해보세요. 역시 3초 정도요. 위, 아래 이렇게 5번씩 하세요. 어깨 돌리기는 더 쉬워요. 양쪽 어깨를 같이 천천히 뒤로 돌려보세요. 크게 원을 그리는 것처럼요. 뒤로 10번, 앞으로 10번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목과 어깨가 따뜻해지고 편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특히 목을 돌릴 때는 절대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6번째 습관, 발바닥 지압 1분.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점들이 많아요. 발바닥을 눌러주면 온몸이 시원해지고 건강해져요. 대구에 사는 73세 이대봉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발이 자주 저리고 아프셨어요. 약을 드셔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매일 밤 발바닥 지압을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발 저림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런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지금도 매일 하고 계세요. 발바닥 지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허리가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한 발씩 올려서 하셔도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꾹꾹 눌러보세요.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조금 더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골고루 눌러주세요. 한 발에 30초씩, 양발 합쳐서 1분이면 충분해요. 눌러주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날 받쳐줘서 고마워라고 바르게 말해주세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7번째 습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이게 마지막 습관이에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장수마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마셔요.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도 잘 오게 해줘요. 또 밤사이 몸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빼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전남에 사는 67세 박산호 할머니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3일, 4일씩 화장실을 못 가서 배가 아프고 답답하셨대요. 그런데 매일 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후 만에 변비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가신다고 해요. 따뜻한 물 마시는 방법도 있어요. 물을 끓인 후 입에 넣었을 때 뜨겁지 않을 정도로 식혀주세요. 뜨거우면 입안이 데일 수 있으니까요.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내일도 건강하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마셔도 좋아요. 단 것은 넣지 마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녹차나 커피는 잠을 방해하니까 피하세요. 자, 이제 7가지 습관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정리해보면 1점 저녁 6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기. 2점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하기. 3점 발목 돌리기 50번. 4점 깊게 숨쉬기 10번. 5점 목과 어깨 천천히 돌리기. 6점 발바닥 지압 1분. 7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첫째 주에는 저녁 6시 이후 금식과 감사 생각하기만 해보세요. 둘째 주에는 발목 돌리기와 깊은 숨쉬기를 추가하세요. 셋째 주에는 목과 어깨 돌리기를 더하고요. 넷째 주에는 발바닥 지압과 따뜻한 물 마시기까지 모두 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안산에 사는 76세 정옥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만 하세요. 천천히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주에는 저녁 일찍 드시고 감사한 일만 생각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주에는 발목 돌리기를 추가하셨는데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더니 한 달 후에는 모든 습관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어요. 3개월 후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져 계셨거든요. 요즘 주변에서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지금은 할머니 친구분들까지 모두 이 방법을 따라하고 계신데요. 이 7가지 습관을 꾸준히 하시면 이런 변화들을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잠이 더 깊게 와요. 밤에 자주 깨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소화가 잘 돼요. 변비나 속 더부룩함이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번째, 몸이 가벼워져요. 계단 오르기, 장보기 같은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다섯 번째, 혈압과 혈당이 안정돼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감기에 잘 안 걸려요. 면역력이 좋아져서 계절이 바뀌어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 기억력이 좋아져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져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 번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쉬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네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깜빡하거나 못하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습관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도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 하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80세, 90세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비밀이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습관인 저녁 6시 이후 금식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일주일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실천해보신 후기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저녁 습관과 함께 하시면 더욱 건강해지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